시작했나요? 잠시만요. 왜 그러시죠 갑자기? 아니 거꾸로 놨어요 동영상에. 괜찮습니다. 이게 라이브의 묘미죠. 자, 다 들어온 건가요? 시간 관계상 영상으로 출석 체크를 하진 않고요. 단톡방이나 채팅창으로 출석 체크를 해주세요. 특히 이제 들어와 있나 필히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준비 다 됐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진행했던 문제지죠. 음박 접시와 트리볼이 가진 조형적 특징을 활용하여 화면을 구성하시오 라고 나왔어요. 처음에 소재지를 받았을 때 이 소재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 특징들이 뭘까 고민을 해야겠죠. 맨날 소재의 특징을 파악해라 말은 하는데 대체 어떤 특징을 파악해야 할까? 이 소재를 관찰하는 방법은 뭘까? 애매하죠. 너무 모호하고. 그래서 제가 소재의 특징을 뽑아내야 할 카테고리를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을 지어봤어요. 명심해야 될 거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앞으로 무슨 소재를 받건 제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서 소재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음박 접시와 트리볼이 가진 특성들을 미리 추려봤어요. 조형 요소, 형태, 기능, 재질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구성을 할 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조형 요소 그리고 형태, 이 2가지가 일단 우선이 되겠죠. 첫 번째, 요소를 먼저 봅시다. 음박 접시는 면제예요. 면제의 역할이 뭘까요? 이 2가지, 공간과 구조를 형성해준다. 어떻게? 화면의 분할과 면적비를 신경 쓰면서. 그리고 트리볼, 점제, 위치와 관계. 면제로 만들어 놓은 공간에 어울리는 위치에 들어가줄 수 있겠죠. 2번째, 형태. 여러 시점에서 어떻게 관찰이 되는지. 음박 접시는 기본 도형에 곡선형을 가지고 있죠. 근데 관찰을 해보니까 특정 시점에서는 직선적인 성격도 나타난다. 그러면 곡선형이랑 직선형을 같이 배치해서 형태적인 대비를 줄 수가 있겠죠. 트리볼은 마찬가지로 기본 도형이에요. 구의 형태. 근데 약간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 꼬다리가 달림으로 해서.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게 위를 볼지 아니면 옆을 볼지 앞을 볼지 방향성을 제 의도대로 컨트롤할 수 있겠죠. 이 2가지 요소와 형태, 문제지를 받으면 꼭 파악을 해두셔야 돼요. 어떤 소재가 나오든 간에 그냥 문제지 아예 그려두세요. 이게 시점마다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그래야지 내가 써먹지. 안 까먹고. 이 문제로 테스트를 본 그림이에요. 저번 주에 기억날 거예요. 같이 수업을 했었으니까. 나름 준수하게 마감 처리가 됐죠. 표현도 되게 무난하게 호감 가게끔 표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면제에 대한 수업을 할 때 강조했던 부분들이 뭐였죠? 면제의 다양한 시점이랑 크기를 이용해서 화면을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거. 그게 잘 반영이 되어 있나 확인해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음박 접시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그림이 없다는 점. 그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이 그림이랑 여러분들 그림이랑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뭘까? 아까 우리가 추출해본 소재의 특징들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면제 활용은 말할 것도 없이 과감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아까 미처 얘기 안 하고 넘어간 부분들, 기능과 재질에 대한 해석도 들어가 있는 거죠. 금속이 가지고 있는 반영이라는 특징을 주제부에서 적극적으로 컨셉화시켜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도형적인 짜임새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그림처럼 소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조화롭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당장은 아니어도 언제까지 여기까지 도달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수시 전까지는 지금 이 그림처럼 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는 조형적인 짜임새를 갈고 닦아놔야겠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 진행할 문제지는 면제의 성격을 더 집중해서 학습하기 위해서 제한 조건을 걸었어요. 형태 변형 금지라는 제한 조건을 걸었고요. 온전한 형태를 유지를 하면서 다양한 시점을 연출해볼 수 있도록 제한 조건을 추가를 했고요. 새로 진행할 문제지를 같이 보기 전에 먼저 기존에 했던 문제지를 복습할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 음박 접시와 트리볼을 표현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경철쌤이 잠깐 짚어보는 시간을 갖고 다시 문제지 설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전에 이것은 잠깐 시범도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과정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밝음을 약하게 깔고 어둠을 바로 강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음박 접시 같은 금속 개체의 경우에는 블랙과 화이트에 대한 충돌이 다른 소재들보다 잘 일어나야 금속의 속성을 더욱 도드라지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둠이 들어가는 타이밍을 다른 소재들보다는 더 이르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트리볼의 꼬다리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형태에 대한 인지나 중간 통계액이 좀 빠르게 잡힐 수 있어서 더 효율적인 그림이 진행이 되겠죠. 어둠 들어가는 거 무서워하는 학생들 잘 참고하시고 걱정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림은 어둠 때문에 타거나 칙칙해지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중간톤 때문이니까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 트리블 같은 경우 내부에 반사되는 값도 있고 구체라서 어려운 부분이 많을 텐데요. 그의 방향성만 잘 잡아서 칠해도 충분히 좋은 덩어리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구의 그리드 라인을 잘 파악하고 그에 대한 스케치 설정도 꼼꼼히 한 후에 채색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붓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주는 것이죠. 지금 닦아내거나 화이트를 찍는 것도 그 방향성을 맞추고 있죠. 기본 방향성에 맞추는 표현 방법이 좀 숙달된 이후에 그 이후에 변형과 엣지를 주면서 스킬을 발전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실력이 끝도 없이 오를 수 있는데 너무 감으로만 실력을 이제 증진시키면 한계점이 생길 수밖에 없죠. 형과 형태에 대한 파악을 필자가 정확히 하고 있고 그의 기준에서 그림이 이루어져야 채점자가 더욱 수월하게 그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 과정인데 결국 객체들이 잘 떨어져 보여야 하는데 이제 명도의 교차값, 그러니까 명도 크로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밝으면 어둡고 어두우면 밝게, 지금 은박 접시들도 뒤에 것이 어두우면 앞에 반사광을 밝게, 진하게 비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면은 은박 접시면 거의 칠이 안 돼 있을 정도로 밝게, 스케치에서 그런 계획들이 우선적으로 잘 돼주고 진행 과정에서도 자신의 그림을 좀 더 크게 보면서 과감한 명도 크로스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의 생각보다 두세 배는 더 강하게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이제 선 요소가 추가될 때도 마찬가지죠.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의 관계들을 잘 설정시키면서 들어가주면 효과적으로 재밌는 그림들, 잘 보이는 그림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상으로 시범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의 과정을 원줄쌤께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에 올라와 있는 게 여러분들이 새로 진행할 문제지예요. 아까 말해드린 것처럼 제한 조건이 추가가 됐죠. 첫 번째, 은박 접시는 접거나 변형하지 마시고, 그리고 두 번째, 주제부에서 방울은 2개 이상 그룹핑하여 사용할 것. 두 번째 제한 조건은 너무 깊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주제부에서 좀 더 개수를 추가해서 재밌게 꾸며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막 엄청 많이 수십 개 그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주제부에 하나만 딸랑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친구들을 좀 만들어서 볼만하게 해봐라,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제한 조건이에요. 은박 접시는 적거나 변형하지 마시오. 은박 접시가 가진 조형 요소와 형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괜히 꾸기고 접지 말고,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그림들을 보겠다. 그러면 면제를 활용을 뭐 하라고 하니까 할 텐데 뭘 고민을 해야 될까? 면제 활용 유의할 점: 첫 번째, 시점과 크기를 다양하게 활용할 것. 두 번째, 면적비를 다양하게 구성할 것. 사실 이거 두 개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얘기죠. 시점과 크기를 다양하게 활용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면적비가 다양하게 연출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사실상 같은 말인데 여러분이 좀 더 적용하기 편하게 적어놨고, 세 번째는 분할되는 위치를 조율할 것. 화면 안에 들어올 때 이게 들어옴으로써 분할되는 면들을 자기 의도하에 두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타원 형태의 면제만 활용해서 약간의 분할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의도는 큰 면적이 들어오면서 화면 전체에 안정적인 통일감을 만들어줬고요. 이거는 하나가 크게 들어오기보다는 반복을 통해서 통일감을 만들어 봤습니다. 옆에 있는 것들을 겹침이랑 축대비를 활용해서 구조를 만들어 본 그림들이고요. 여기에 내가 설정한 컨셉, 그거에 맞춰서 점 요소가 내가 만들어 놓은 공간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들어가 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제가 설정한 만들어 놓은 공간에다가 그 공간에 어울릴 만한 위치와 관계를 가지는 점 요소를 추가를 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나열과 반복으로만 문제를 풀지 마시고 하나의 공간을 먼저 디자인한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세요. 그게 면 요소를 면제를 활용할 때 되게 중요한 접근 방법이 될 것 같으니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빠짐없이 6시 반까지 A4 용지의 화면을 구성해서 각 반 선생님들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면제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보낸 스케치를 바탕으로 강평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저희는 7시 반에 다시 방송을 켜서 강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어. 이 축도 점 구성이 나오는 거하고 연결해서 방향성에 대한 걸 정돈하는 축들을 설정한 것도 되게 잘했어.